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은호 아빠입니다. 제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, 제가 종종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전달을 해드렸잖아요. 주로 이제 노하우 같은 거 많이 전달해드리고, 이렇게 하니까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, 하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겠더라고요. 제가 한 6, 7년 유튜브 생활 하다 보니까 좋을 때보다 힘들었을 때 극복하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, 진짜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제가 경험한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. 오늘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겪었던 심리적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, 잘 나가던 내 유튜브 채널이 어느 날 갑자기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되었다라는 통지를 받을 때입니다. 정말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. 예.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내 채널을 분석하다가 뭔가 이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 이런 콘텐츠들은 그 광고를 내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광고를 정지시키거든요.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, 바로 제가 그 아들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.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은우한테 거의 전담을 하여서 맡겨놓고 있는 채널이기는 한데요. 그 채널은 처음에는 제가 성장을 시켜주다가 이제 은우가 어느 정도 나이도 들고 본인이 스스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을 이제 알면서부터는 제가 은우한테 맡겼어요. 그럼 이 채널 너가 알아서 키워봐라, 너가 좋아하는 거 영상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거 해봐라고 은우한테 맡겼었죠. 그래서 한동안 잘 운영을 했었는데, 어느 날 갑자기 그 채널에 수익 창출이 금지됐다라는 제가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딱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, 채널의 수익이 완전히 정지가 돼 있는 거죠. 그 채널에 수익 창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도 열심히 영상도 만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아깝더라고요, 정말로. 이거 내가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해줄 걸, 너무 그 채널을 아직 너무 이른 나이에 은우한테 맡겼나 보다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단 그 채널이 광고가 중단되게 된 이유는 은우가 사용했던 다른 채널에 있는 영상들 때문이었어요. 그러니까 은우는 주로 이제 게임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게임 영상들을 종종 올리기는 했었는데, 게임 영상들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게임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영상들을 한 몇 개,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업로드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들이 신고를 받은 거죠. 그래서 그 저작권 침해 신고도 받고, 그러면서 그냥 그 영상들을 삭제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 3, 4주 후에 광고가 중단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너무 약간 좀 아까운 거예요, 그 채널이. 왜냐면 저는 그 채널을 좀 은우가 성장하면서 오랫동안 그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지도 공부해보고, 또 수익도 나름 발생하던 채널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용돈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준 채널이었는데,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고 하니까 뭔가 의욕이 확 떨어지는 느낌? 그냥 이 콘텐츠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다시 그 은우와 함께 그 채널을 관리하기 시작했죠. 이제 은우가 영상을 올리는 걸 제가 이제 늘 체크를 해주고, 또 저도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이랬거든요. 물론 이제 수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상 업로드였죠. 왜냐면 이제 정지가 되었으니까요. 근데 그렇게 영상이 정지가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, 일단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본인은 정말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, 저희 같은 케이스는 뭐 당연히 다른 사람의 영상을 가져다 쓴 거니까 이의 제기할 건 없었고, 그리고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2달 정도를 기다려야 돼요. 2달에서 3달 정도를 기다리게 되면 재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채널이 그 수익 창출을 아예 받지 않았던 시기로 돌아가는 거죠. 그래서 다시 유튜브 시청 시간 4,000시간과 구독자 1,000명 이상을 달성을 하는 조건을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.
그런데 그 채널은 이미 구독자 숫자는 뭐 6,000명 정도 되는 채널이었으니까 구독자를 다시 채울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시청 시간을 1년에 4,000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 기준을 넘겨야만 하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처음 겪는 그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시청 시간이 0부터 시작하는 건가? 제로부터 다시 4,000시간을 채워야 되는 건가? 와, 그럼 4,000시간 또 언제 채우냐?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그냥 영상 업로드를 최근에 은우가 이제 야구에 꽂혀가지고 야구 하는 거를 많이 그 영상들을 업로드 했었거든요. 나름 조회수도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회수가 나름 또 잘 나오니까 아쉬운 거예요. 그 조회수가 수익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래도 뭐 꾸준히 그 야구 영상들을 친구들하고 같이 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꾸준히 야구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이제 석 달이 지났습니다.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이제 다시 재신청하는 날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 재신청 버튼을 그냥 눌렀죠. 그래서 허가가 언제 날 건지를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완전히 처음 유튜브 그 광고 승인 허가 받는 거랑 완전히 동일하구나, 완전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그때까지도 그러면 이거 절차가 언제부터 다시 내가 밟아 나가야만 하는 거지, 앞으로 몇 달이 더 걸릴까 허가를 받는데,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수익 창출 허가 승인이 났더라고요. 그리고 그 채널은 다시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채널을 들어가 봤더니 그 다시 재승인하는 절차의 기준은 아주 단순했어요.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제가 과거에 1년을 동안 4,000시간을 채우면 그 시간을 광고 승인 기준으로 그냥 삼아줬던 거죠. 그러니까 저는 3달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시작으로 다시 4,000시간을 쌓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, 제가 광고가 중단됐던 그 시기를 전부 포함해서 이번 달이 6월이니까요. 이번 달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저의 유튜브 활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? 그 활동 기간 안에 그냥 4,000시간이 넘으면 그냥 바로 승인을 해주는 절차였더라고요. 그런데 그 채널은 이미 1년이면 4,000시간 이상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기준은 넘은 상태였던 거죠.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광고가 안 나오던 그 기간, 낙담하던 기간이죠. 광고 끊겼다, 이제부터 영상 올리지 말까, 이렇게도 생각했었던 그런 기간 동안 제가 만약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더라면 4,000시간을 쌓는 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그게 저는 다 카운트 되는 줄을 몰랐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카운트하고 있었더라고요, 유튜브 그 시청 시간에. 그래서 활동을 광고가 안 나오는 기간에도 열심히 하기를 잘했다,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채널은 광고가 다시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, 이제 은호가 하는 야구 영상들이 그 최근에 아주 그 조회수도 잘 나오고 괜찮아서 앞으로 뭔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, 그 채널이. 과거에는 그냥 은호가 너무 어리니까 게임 같은 것만 하는 거 올리고, 또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런 개인적인 영상만 올려서 조회수가, 은우가 만드는 영상들이 그렇게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, 최근에 이제 야구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니까 이제 야구는 그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확실히 더 대중적인 컨텐츠이다 보니까 조회수가 종종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그 채널의 성장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, 그리고 유튜브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런 일을 안 겪을 수가 없거든요. 무조건 겪게 돼 있잖아요.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든 완전히 내 오리지널리티, 내가 직접 등장해서 촬영하고 내 목소리,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제작하는 그런 콘텐츠라면 상관없겠지만, 내가 누군가의 그런 영상을 활용하거나 혹은 음악이나 이런 걸 활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이렇게 광고가 중단되는 사태를 얼마든지 맞을 수 있거든요. 그건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영상을 허가를 주지 않는 수많은 경우가 있거든요. 뭐 욕설이 많다거나, 뭐 너무 강한 정치적인 그런 컨텐츠 성향을 가진 컨텐츠라거나, 뭐 폭력적인 걸 다루거나,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광고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에는
그 해당된 영상들은 일단 싹 다 지우셔야 돼요. 예, 내가 경고받았던 게 뭔지는 지적해주지 않거든요, 정확하게. 근데 그 이유는 써주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영상을 활용한 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은우가 다른 사람의 영상을 활용했던 모든 영상들은 싹 다 지운 상태였으니까요. 그럼 내가 만약에 특정 경고 문자를 받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영상들을 지우고 다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새롭게 이제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시간대가 다시 축적이 되어서 광고 승인을 다시 얻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. 중요한 건 내가 위반했던 영상들은 모두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. 저도 그때 은우가 만들었던 영상들을 다 지우니까 조회수가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. 예, 엄청나게 팍 떨어지면서 노출도도 왕창 떨어지고, 그래서 와, 이 채널 이대로 그냥 사망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시기에는 완전히 채널이 다 가라앉는 듯해 보이더니 다시 컨텐츠를 새로 제작하고 주제도 좀 바꿔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위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, 유튜브를 하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유튜브 채널의 광고가 중단되는 경우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저의 이런 경험들을 한번 공유해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내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가 뭐 광고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, 그 해당하는 영상들을 지운 다음에 이제 그런 위반 없이 이제 영상을 정상적으로 만드시면 얼마든지 그 채널은 다시 그 광고를 승인을 받고, 채널도 정상 노출로 저는 그냥 노출이 아예 안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. 너무 조회수가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못 살아날 줄 알았는데, 새롭게 컨텐츠를 제작하니까 역시나 다시 채널이 살아나는 걸 보고, 채널이 한번 그렇게 강하게 제재를 받더라도 완전히 죽는 건 아니구나, 이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. 저도 그 다양한 채널들을 운영을 하고 은우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건 저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도 겪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, 분명히. 그런 걸 위해서라도 꼭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건 유튜브 채널 역시 여러 개 하는 게 좋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아무래도 내가 하나만 하는 유튜브 채널에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면 제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되잖아요. 그러면 제 심리적인 타격은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, 정말. 왜냐면 그게 저의 전부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가진 모든 수익이 정지되는 거잖아요. 그럼 훨씬 더 제가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, 다행히도 제 채널이 여러 개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채널이 제재받는 거는 제가 충분히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다시 재정비를 해서 그 채널이 원상복귀하는 데까지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심리적 여유도 생기는 것 같아서요.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, 내 채널에, 그럼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,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내가 컨텐츠를 한번 재정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. 내가 이런 종류의 컨텐츠로는 앞으로 유튜브로 제재도 받게 되고 광고도 받기 어려우니, 그런 그 제재를 받지 않는 종류의 새로운 컨텐츠로 다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켜보는 계기를 마련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극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런 채널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. 왜냐면 구독자는 여전히 유지가 될 거거든요, 그 채널에. 그래서 그 구독자도 너무 아까울 수 있으니까 다시 시청 시간을 쌓을 수 있거든요. 그런 채널들은 이미 다른 시청자들에게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, 저도 4,000시간을 얼마 만에 쌓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이 그냥 과거 1년으로 충분히 4,000시간이 이미 넘고 있는 채널들은 그냥 바로 재신청을 하면, 내 영상이 내가 가진 전부 영상을 다 삭제한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업로드됐던 그런 영상들만으로도 4,000시간이 이렇게 쭉 채워지거든요.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너무 당황하지 않고 그 채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 경험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이런 경우는 뭐 누구나 유튜브 하면 겪을 수 있는 일이고, 이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는 경우를 엄청나게 많이 겪게 되거든요. 저도 채널이 아예 폭파돼서 사라진 적도 있어요.
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. 예. 그런 경우도 있었고, 저도 이유는 몰라요. 무슨 댓글 때문일 수도 있고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채널이 사라져 버렸어요. 예.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언제든지 유튜브는 AI가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내가 유튜브 채널을 할 때 물론 당황하겠지만 물론 엄청나게 그 순간에는 막 당황하고 막 짜증나고 좌절하게 되고 유튜브를 거들떠보기도 싫어지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오거든요. 근데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요. 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크리에이터의 삶, 그러니까 유튜버의 삶인 거죠. 그러니까 나는 유튜버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튜버가 된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내 삶에 유튜브 채널은 난 무조건 이거 하나뿐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뭐 여러 가지 채널을 운영해 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, 그 채널이 아니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의 그런 가능성 그리고 재능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잖아요. 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. 그럼 얼마든지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공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. 이런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그냥 뭐 내가 유튜브 활동하면서 이 정도 위기 뭐 생각 못 했겠어? 당연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좋은 계기로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많은 유튜브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한 번 겪으면 그냥 유튜브 채널계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근데 저도 겪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고요. 심리적으로 꽤 데미지가 와요. 그 채널이 좀 하기 싫어진달까? 왜냐면 갑자기 수익 창출이 잘 나오다가 중지되니까 왠지 만들기 싫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해서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했더니 그 채널도 새롭게 다시 동력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저희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